안녕하세요. 한병진입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응용의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토요일, 일요일에 특강 수업을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 영상은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도 따로 공유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시험을 앞두고 우리 특강의 학습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기말고사는 저희는 중간고사 시험이 없이 바로 기말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험에 임하실 때 조금 더 편의를 보실 수 있도록 시험 유형은 사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모두 출제를 하였습니다. 문항은 시험지마다 각각 26문항씩이고 난이도 상위 6문항, 난이도 중위 10문항, 난이도 하가 10문항 구성됩니다. 하는 3점짜리 문항이고요. 중도 4점짜리 문항이고 난이도 상은 5점짜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난이도 상은 30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은 40점이 되겠고 하는 30점이 되겠죠. 그래서 총 100점 만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는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범위되는데 저희가 강수가 총 39강으로 쪼개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강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시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학습 포인트. 여러분들께서 매주마다 수업을 완전히 수강하신 경우, 즉 완강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특강 내용도 정리하시면서 강의 슬라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수업 수강을 충분히 쫓아가지 못하신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모든 영상을 수강하시기보다는 특강, 평가하기 이런 문항 위주로 좀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중에 학습 평가 파트에 있는 모든 문제는 꼭 한 번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업은 매주마다 마지막 강의 학습 평가 파트에 약 3문항씩 주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총 13주가 합쳐지면 39문항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 학습 평가 파트 문항이 상당히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의 슬라이드 중에 실습이나 소스 코드가 이제 매 강마다 하나씩 있고요. 소스 코드도 최소한 실습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이상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리뷰를 하고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당혹스럽지 않도록 문제 내부의 소스코드 유형을 전혀 생소한 유형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 슬라이드 내용을 변형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난이도 하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까요? 네, 제가 이제 이대로 저희 강의 슬라이드에 있는 학습평가 문제와 비슷한 유형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희 수업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말고사 예상 문항을 설명드리면서 따로 하나 더 제시를 할 것입니다. 하 유형은 제가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기본 득점을 하시기 위한 유형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로 강의 슬라이드에 학습평가 문항에서 많이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학습평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리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대부분 저희 수업에서 학습평가 문항은 이렇게 주관식 서술형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난이도 중유형입니다. 자, 저는 중유형에서는 소스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런 채워넣기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 하유형에서 나올 만한 것들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유형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스코드 내용을 우리 과제를 통해서 매번 입력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손쉽게 습득을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네모칸 채워넣기의 내용들이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의 형태로 주어지게 되는 유형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난이도 상유형입니다. 상유형은 조금 내용을 이해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출제 유형들이 많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술 내용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선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수업 내용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특히 성적 부여에 있어서 변별력이 되는 문항으로 설계를 하고자 의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 상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진중하게 학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수업의 예상 시험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예상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실행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있죠. 1주차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레임워크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을 했었는데 이들 중에 적절한 용어가 딱 생각이 나시면은 잘 맞추실 수 있겠죠. 1주차 정답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집합,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하면서 설명하였으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주차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저희가 2주차에서는 기본적인 연산자와 입출력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콘솔 라이트 라인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콘솔 모드에서도 C# 개발을 한번 해보면서 윈도우 모드에서도 윈도우 폰 개발을 같이 했으니까 이 중에 콘솔 라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계속 출력을 해왔는데 이 괄호 안에 47이 78보다 작다라는 뜻의 부동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실행할 때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예, 정답은 이게 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에 상응하는 출력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정답은 true 되겠습니다. 제가 감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소문자 true와 대문자 true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간혹 타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신 분들 중에서는 1이 출력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선 순수하게 출력되는 결과를 묻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주차 예상 시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치문 내부에서 문장의 실행이 끝나면 스위치문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고 있죠. 예, 요거 정답이 브레이크문입니다. 스위치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위치문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검사하고 싶은 그런 값을 소괄호 안에 넣고 중괄호 열고 닫기에 다양한 케이스들로 구성이 된 그런 분기들이 존재를 하고 가끔 디폴트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케이스문에서 그 다음 케이스문으로 뛰어 넘어가지 않고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브레이크와 같은 키워드가 필요한데 이 브레이크문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 3주차에서 굉장히 다루고 싶은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주차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반복문을 실행하는 도중에 현재 반복을 멈추고 다음 반복을 진행하게 만드는 키워드는 무엇인가 묻고 있네요. 예, 정답은 continue인데요. 예를 들면 포문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반복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어떤 조건문을 만나서 이 조건문이 값이 타당하다면 다시 포문으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continue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되돌아가서 계속 그 다음 반복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런 4주차 예상시험 문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주차 예상시험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당시부터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위해 윈도우 폼을 본격적으로 접목하기 시작했죠. 이때 처음으로 버튼을 만들어 보았는데 코드로도 만들어 보았고 그리고 또 윈도우 폼에서 배치도 해보고 있는데 코드로 만들 때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클래스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이름은 버튼이죠. 이때 B는 대문자인 것에 반드시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윈도우 폼이 있어서 윈도우 창이 있는데 여기에 버튼을 배치를 하였을 때에도 이 윈도우 창에서 보던 디자이너 소스 코드를 직접 이제 내부의 코드 레벨에서 보았을 때에도 이런 버튼 클래스를 이용한 코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하고 있을 테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클래스 마이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메서드는 어떤 복사가 발생하는가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메서드의 개념을 정립하면서 이 복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두 가지 복사 형태가 있었는데요. 값 복사와 참조 복사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클래스가 매개 변수일 때는 어떤 복사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네, 정답은 참조 복사 되겠습니다. 클래스형에 대해서는 참조 복사가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인트 타입이라든가 또는 보ol 타입이라든가 또는 뭐 차 타입이라든가 또는 플로트 타입 등등 이런 경우에는 값 복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유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윈도우 폼을 모달창으로 화면에 나타내는 폼 클래스의 메서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폼 클래스의 어떤 메서드일까요? 네, 정답은 show dialog입니다. 저희가 8주차에서는 윈도우 폼을 여러 개를 만들면서 이 모달 창으로 띄우거나 모달 리스 창으로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 새로운 창을 나타나게 했을 때 이전 창의 제어권을 계속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쇼 다이얼로그처럼 모달 창의 경우에는 이전 창의 제어권이 소실되고요. 그 다음 반면에 모달리스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었죠. show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메서드는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하니까는 s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9주차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특정 영역에서 변수명이 겹쳐 다른 변수를 가리는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묻고 있었죠. 예, 정답은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9주차에서는 하이딩이라든지 쉐도잉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버로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버라이드라든지 오버라이딩인데 키워드로 쓸 때는 오버라이드라고만 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된 용어들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주차 예상 시험 문제입니다. i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메서드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죠. 정답은요, compare to라는 메서드입니다. iComparable 인터페이스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리스트형에 대해서 sort를 수행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sort를 수행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형이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이 정렬 기준이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스트링일 때에는 스트링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면 되지만 예를 들면 저희 리스트 같은 경우는 특정한 다른 클래스를 제네릭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클래스 내부의 요소나 여러 복합적인 요소에 따른 이런 이제 비교 기준을 sort 메서드에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소괄호 안에다가 i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이런 클래스를 하나 지정해 주거나 메서드를 지정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compare to라는 메서드로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클래스들이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되는 표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1주차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처리 구조에서 예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실행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죠. 답이 미리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트라이 캐치 이런 구조를 먼저 생각을 하시기가 쉽겠지만 파이널리 구조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캐치 쪽으로 점프를 해서 실행하고요. 문제가 없을 때에는 파이널리로 가는데 근데 이제 캐치에서도 문제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는 파이널리로 항상 가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파이널리 쪽으로 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널리 부분에 대한 특징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무명 델리게이터의 문법을 좀 더 축약해서 딜리게이트 키워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딜리게이트 키워드를 이용해서 딜리게이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들을 적고 바로 중괄호 해가지고 이런 메서드를 하나 만들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매개 변수 적고 는 부등호 표시해 준 다음에 중괄호 열어서 바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매개 변수에도 타입을 지정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람다와 같은 문법을 알고 계시면은 내가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메서드를 만들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링크 지리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는 링크 지리 구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은요. from in select 구문인데 우리 링크 지리 구문에 대한 문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from 한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할 변수를 적고 in을 적은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져온 컬렉션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lect 한 다음에 보통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변수명을 적어주거나 혹은 이 자리에다가 익명의 객체를 만드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order by라든가 예를 들면 where절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었죠. 이런 링크 지리에 대한 특징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14주차 예상 시험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닫기 버튼을 누를 때 윈도우 폼을 닫기 위해 사용하는 메서드는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죠. 윈도우 폼을 닫을 때에는 무조건 close 메서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튼 1번을 클릭을 했을 때 이런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벤트도 있고 args도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메서드 안에 close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은 바로 지금 작업하던 창을 닫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14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기말고사 시험이실 텐데 이렇게 정리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좋은 성적을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